서울문화재단 지원 작고문인 스토리텔링. 오늘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바라며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민족시인 윤동주를 만납니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윤동주. 시 서시처럼 그는 모든 살아있는 것을 사랑하고 어려운 식민지 상황에서도 시를 통해 시대와 삶을 고민하고 성찰하며 일제에 저항했던 시인입니다. 지극히 고된 성품으로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깨달았을 때 그는 민족을 위해 행동하지 않을 수 없는 뜨거운 민족의식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하여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하며 붓으로 일제히 한가하다 끝내 옥사당하고만 순절의 시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장 좋아하는 시인으로 윤동주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연세대학교 연희동산 12에 새겨져 있는 윤동주의 대표작 서시는 1941년 11월 20일에 창작한 작품으로 그의 유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 시는 윤동주의 생애와 시의 전모를 단적으로 암시해주는 상징적인 작품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이 시의 첫 구절은 우리나라 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순수한 삶의 추구가 빛나는 이 구절은 순수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줍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정도이니 말입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러한 다짐은 삶과 생명에 대한 사랑, 나아가서는 일제의 탄압에 대한 강한 저항 정신의 표출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해서 나에게 주어진 길은 단순히 순수하고 깨끗한 삶의 의미를 넘어선, 다시 말해 일제에 굴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곧고 의연한 길을 걸어가겠다는 의지와 다짐의 강조라고 하겠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최고조에 달했던 1940년대, 많은 문인들이 천일로 변절했던 당시의 시대 상황을 생각할 때 나에게 주어진 길을 의연하게 걸어가겠다는 다짐이야말로 삶과 시와 실천이 하나가 되는 지행합일의 지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근원적인 울림을 안겨줍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은 그러한 순수 의지의 실천을 가로막는 시련, 바로 일제 말기의 암담한 현실을 상기시켜 더욱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연세대학교 연희동산 12는 시인의 20주기를 기리고자 동문과 친지 등이
기념사업회를 발기하여 1968년 11월 3일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와 연세춘추사 주선으로 세워졌습니다. 화강석 비신의 오석 비판을 끼우고 비문은 시인의 자필 원고를 확대하여 각자했습니다. 그가 이 동산을 그릴 때 지은 구슬 같은 시들은 암흑기 민족문학의 마지막 등불로서 결의 가슴을 울리니 그 메아리 하늘과 바람과 별과 더불어 길이 그치지 않는다. 시비는 그의 아우이며 시인인 윤일주 교수가 설계했으며 뒷면에는 시인의 행적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민족교육과 독립운동, 신앙생활을 지향한 조선인 공동체의 터전이었던 북간도 명동촌에서 윤동주는 윤영석의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윤동주 집안은 19세기 말 이곳으로 이주해 왔는데 장로이던 조부로부터 건실하고 온유한 성품과 기독교의 영향을, 문학의 뜻을 두고 동경과 북경을 유학한 바 있는 아버지로부터 내성적이고 겸허함을, 그리고 어머니로부터는 온화하고 치밀한 성품을 이어받았습니다. 이런 성품 속에서 시인은 우리 결의가 슬픈 족속임을 깨닫고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종을 알면서도 시인의 재질을 키워나갔습니다. 자화상 윤동주. 산모통일을 돌아 농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돌아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1925년 명동 서학교에 입학한 윤동주는 송몽규 등과 문해지 새 명동을 발간하였고 은진중학교에 입학한 뒤 1935년 문익환이 다니고 있던 평양의 숭실학교로 전학했는데 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서 용정의 강명학교로 돌아오게 됩니다. 의대 입학을 원하는 아버지와 갈등을 겪다 조부의 개입으로 1938년 연희전문 문과에 입학합니다. 기숙사 빈선관에서 생활을 하며 새로운 친구들과 여러 서성들을 만나며 그의 시세계는 더욱 깊고 풍부해졌습니다. 릴케, 프란시스 점, 프루스트 등 세계 문학도 탐독했습니다. 1941년 12월 연희전문을 졸업하고 북간도로 돌아온 시인은 자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내놓습니다. 원래 77부를 출간하려 했으나 당시 한글 출판이 엄격히 금지되던 상황이라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필로 3부를 만들어 한 부는 자신이 갖고 서성 이양하와 후배 정병욱에게 한 부씩을 정정하고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자필 6호 시집은 정병욱에게 선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연희전문 시절 쓴 그의 대표작으로 앞에서 읽은
자아의 애정과 내적 갈등을 그린 자화상가, 어린 시절의 해상과 조국의 강복을 염원한 별 해는 밤을 들 수 있습니다. 별 해는 밤, 윤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언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서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오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한국문학의 암흑기라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시인은 명편으로 우리 문학에 환한 빛을 비추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문학관을 이해하려면 우리나라가 처했던 당시의 비극적 상황을 인식해야 합니다. 1940년대로 접어들면서 일제의 식민 지배 강기는 더욱 고조되는 야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윤동주의 별 해는 밤은 우리의 역사에 있어 슬픈 자화상과도 같은 시입니다. 읽을수록 자책과 회한의 감정이 강하게 일고 안타까운 마음과 비탄에 빠지게 합니다. 1942년 2월 일본으로 건너간 윤동주는 10월까지 립교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합니다. 이때 립교대 원고지에 시를 써서 강처중에게 편지로 보냈는데 쉽게 휘어진 시를 포함한 5편의 시가 그가 남긴 마지막 시가 되었습니다. 쉽게 휘어진 시, 윤동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원이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식민지 청년의 고뇌와 눈물, 각오가 오롯이 새겨진 이 시편에서 우리는 윤동주 시인이야말로 일제의 어둠을 몰아내는 마지막 파수꾼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일제 말기 대다수 문인들이 절필과 침묵, 압으로 일관하고 있을 때 그는 홀로 고고하고 준연한 저항정신과 청순하고 인간미 넘치는 민족적 서정지를 썼던 것입니다.立교대학을 한 학기 만에 그만두고 교토로 이동하기 직전 여름방학에 잠시 고향마을에 들립니다. 이때 각지에서 모인 또래 친지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에는 그의 인자한 미소가 잘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식민지 말기 민족 문화가 말살되어가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한글로 쓴 인쇄물이라면 무엇이든지 모으라는 당부를 동생들에게 남겼다고 합니다. 다시 일본으로 건너간 윤동주는 1942년 도시사대 영문과에 편입을 합니다. 그러나 이듬해 7월 교토대학에 유학하고 있던 송몽규에 이어 윤동주도 항일 민족운동을 한 사상범 혐의로 일경에 피금됩니다. 1944년 3월 31일 사상불원, 항일 독립운동 등의 이유로 2년형의 선고가 내려졌고 후쿠오카 형무소로 이송됩니다. 생체 실험이 의심되는 이름 모를 주사를 맞는 등 1년 7개월가량 온갖 고초를 겪던 윤동주는 1945년 2월 16일 운명하고 맙니다.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하며 스스로 순조를 가슴에 품었던 윤동주는 8.15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채 끝내 이역의 땅에서 옥사당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 나이로 29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동주의 시들은 대부분 20대 초반 작품입니다. 그 후에도 많은 글을 썼다고 당시 윤동주를 면회한 당숙 윤영춘은 증언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에겐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비보를 전보로 받은 부친과 윤영춘은 일본으로 건너가 황급히 시신을 수습하고 화장을 해 고향마을에 안장합니다. 학사모를 쓴 졸업사진은 영정사진이 되고 말았고 연희 전문 잡지 문우에 발표한 2편의 시가 추모시로 낭독되었습니다. 집안에서는 그해 6월 14일 시인 윤동주 지묘라 새긴 비석을 세웠습니다. 1948년 가족과 지인들은 그의 유고 31편을 모으고 시인 정지용의 서문을 더해 유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간행했습니다. 무시무시한 고독에서 죽었구나. 29세가 되도록 시도 발표하여 본 적도 없이 무명 윤동주가 부끄럽지 않고 슬프고 아름답기 한이 없는 시를 남기지 않았나. 시와 시인은 원래 이러한 것이다. 정지용은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1955년에는 윤동주의 시를 사랑하는 이들이 그의 10주기를 기념하여 89편의 시와 4편의 산문을 엮어 정보판을 펴냈습니다.
정병호의 자문으로 동생 윤일주가 편집을 맡았고 표지는 김한기 화백이 그렸습니다. 더 많은 시를 실을 수 있었던 것은 누이 동생 윤혜원이 1948년 고향집에서 윤동주의 중학시절 원고를 서울로 가지고 온 덕분이었습니다. 윤동주 탄생 100주년이던 2017년에는 그의 모든 작품을 한 권에 담은 윤동주 전집이 나왔습니다. 이 전집에는 시 97편과 산문 4편이 수록되었습니다. 필자는 지난 2015년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분노하며 한양대 김용봉 교수, 김사만, 최윤규, 강수 시인과 함께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의 겨울에 우리의 모토인 발해 강력을 답사하였고 돌아와 시조집 겨울 발해를 펴낸 바 있습니다. 답사 기간 중 지린성 옌벤 조선족 자치주 용정시 명동촌에 있는 윤동주 생가를 찾았었는데 생가 입구 표석에 중국 조선족 애국시인 윤동주 생가라 적혀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의 애국시인이라니.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빼앗으려는 중국의 동북공정이 우리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 윤동주에까지 덮였음에 분노하며 다음 시조를 썼습니다. 중국 조선족 애국시인 윤동주 생가 앞에서 가슴에 품지 못할 기억은 아프다. 일지도 않는 바람에 마음 먼저 긁힌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이 혹한의 이국 땅.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는 용정 우물 속처럼 지난 날들과 오늘을 조용히 들여다보면 눈앞의 철조망만이 아픈 나님이 아님을. 식민도 분단도 내일의 벽찬 통일도 우리말 우리걸로 다 함께 노래한다면 밝혀던 그대 등불로 시대처럼 올 새아침. 윤동주 시인은 한글로 시를 썼고 누구보다도 조선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지킨 애국시인이었습니다. 조선족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하면서 중국 국적을 부여받은 한민족 계열의 소수민족을 일컫습니다. 그러니 윤동주의 국적을 조선족으로 표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 백과사전 사이트에도 윤동주의 국적이 중국으로 표기되어 있으니 이 또한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다행스러운 일은 2022년 국가보훈처에서 대한민국 국민임을 나타내는 공적 서류가 존재하지 않았던 독립영웅 156명에게 독립기념관 주소로 본적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동주의 본적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로 우리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윤동주 시인은 이제 완전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건가파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